네, 오늘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죠. 이 이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심상치 않은 그 기사입니다. 뭐냐면 한동훈의 독대 요청. 윤석열이 오늘 체코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왔어요. 새벽 6시 1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이건 뭐 관례예요. 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나오고 그리고 용산에서는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장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행안부 장관하고는 악수를 했는데 한 50초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딱 악수하고 50초 인사. 그런데 한동훈하고는요,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한동훈하고만 그냥 악수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이상민하고만 50초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뭐 추경호, 정진석 다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거를 또 갖고 주목하는 거죠. 이상민은 대화를 50초 하고 한동훈은 잠깐 했네?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근데 이게 그냥 가십성 기사가 아니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보는 거 과연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뭐라고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면 윤석열이 체코 나갔을 때 지난 20일 날 한동훈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이번에는 뭐 순방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문제로 간 거였는데 해외에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고 왜 나간 거야? 원전?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보수에서는 봤을 때는 그래도 하여간 원전 수자로 간 거 아닙니까? 돈 벌러 간 거예요. 세일즈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결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자기들은 몇십조 이걸로 수주했다라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면은 나쁜 얘기 안 한다고요. 특히 야당에서도 비판하는 거를 자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당에서 한동훈은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 여당 대표인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사무리에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추석 민심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다. 김건희는 사과해야 된다. 부적절하다. 나는 윤석열 라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누가 봐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뭔가 한동훈이 작정을 했구나라는 뉘앙스가 나오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야 윤석열이 경로하겠는데? 야 돌아오면은 또 볼만하겠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 뭐냐면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24일 날 만찬 있잖아요. 24일 날 화요일 날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만찬 있기로 했습니다. 원래 8월 30일인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하는데 만찬 전에 독대하자. 독대 요청을 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직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권 관리자가 뭐라고 하냐?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 만큼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의료개혁 관련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한 대표는 독대를 통해 갖고 윤석열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난 이거 보고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나랑 1대1로 만나자. 독대하자. 그러면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기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여당이잖아. 여당 대표한데 어차피 내일 모레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만찬이 있어. 만찬이 있는데 만찬 있기 전에 먼저 1대1로 만나자 한 거. 그게 무슨 뉴스거리입니까? 이까진 게? 이까진 게 무슨 단독 보도로 나올 뉴스거리예요? 이거는 만찬 끝난 다음에 오늘 만찬하기 전에 당대표가 대통령과 1대1 만났습니다 라고 나오면 끝나는 문제지, 이게 무슨 엄청난 이슈인 것처럼 단독 보도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예요. 아니 세상에 언제부터 대통령하고 그것도 여당 대표가 1대1로 만나는 게 기사가 됐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기사거리야. 골 때리죠. 이거 되게 골 때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더 웃겨. 오늘 한겨레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오늘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을 뭐라고 했냐. 저희가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요청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수석 대변인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 참. 독대한다면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제자는 없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아니 무슨 삼자야? 삼자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독대 요청할 때 사실은 그 당에서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1대1로 만나자 한 거에 대해서 당에서 정식 논의가 없었던 거죠. 정식으로 논의가 있었으면은 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서 들은 얘기지?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대변인이 그러면 안 되죠. 대변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하려면 본인이 논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대표한테 확인하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한 것 같아. 이게 무슨 이상한 짓거리입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대통령실 독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보겠다. 상황을 좀 보겠대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겁니까? 나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이 진짜 나라 꼴도 엉망이지만 우선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지금 관계가 엉망진창이니까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의아한 건 뭐냐면 왠지 한동훈이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원래 한동훈이가 당에서 입지도 별로 되게 좁았고 굉장히 좀 당내에서도 막 무시당하고 있고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이가 체코에 가면서 한동훈이가 조선일보하고 갑자기 인터뷰해버리고, 그리고 어저께 윤석열 1대1로 만나자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를 흘린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 기사 누가 흘린 겁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1대1 만나자 말한 거 이거 대통령실이 흘린 겁니까? 아니죠. 한동훈 측에서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오늘 반응을 보니까 불쾌하다. 뭐 비판적으로 말을 안 해. 그냥 상황을 지켜보자. 그러고 있어요. 왠지 한동훈이 갑이고 대통령실이 을처럼 보여. 지금은 대통령실이 한동훈한테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원래 윤석열이 돌아와갖고 나는 화낼 줄 알았어. 이 새끼가 어디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해갖고 그따위 얘기를 해.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대통령실이 민심을 모른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오히려 한동훈이가 야 좀 만나자 막 그러고 있고, 대통령실은 상황을 보고 막 쭈삣쭈삣 하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민주당이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19일 날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죠. 통과시켰습니다. 요번에 통과시킨 거 얼핏 보면은 반복되는 거 아니야. 무한 루프. 어차피 뭐 통과시켜봤자 거부할 거고 그럼 끝나는 거고 아무 답도 없는 거 왜 한 거야? 의미 없는 거.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맞물리면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또 다른 무게를 갖고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통과됐을 때 어떻게 됐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했지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는데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이 막 기사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여당이 보이콧한 거 보이콧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옹호를 안 한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옹호할 수가 없는 거지 도저히 옹호할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 최상병 김건희 특검 통과된 그 아침 새벽에 뉴스토마토가 엄청난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응? 대통령과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김건희가 사실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지난 총선 재보궐총선 때 이 명태균이가 김건희 통해 가지고 사모와 전화해서 윤석열까지 통화해 가지고 김영선을 창원 의창에 심어놨다. 그런 보도. 또 금년도 그 김영선이 김건희 눈 밖에 나갔고 눈 밖에 난 거죠. 뭘 창원 의창 아웃이다. 빨리 딴 데로 가야 된다. 김해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 다 이미 알고 있잖아. 공천 과정을 어떻게 민간인이 알아.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고요. 사실은 김건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천 이 결과는요. 근데 민간인이 어떻게 알아.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은 안다고 쳐. 대통령이 부인에게 말해서 안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명태균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이걸 가서 이게 뭐 문제냐 옹호하는데 이거는 옹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국힘이 필리버스터 포기한 게 김건희 비호 부담스러웠나. 김건희 여사 방어 부담감까지 24시간 김건희 여사 감싸기 부담스럽다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한겨레 보도에 재밌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한 초선 의원 뭐라고 하냐.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양평 고속도로나 명품 가방 등 여사 리스크가 계속 터져나오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다. 다른 수도권 의원도 지역 당원들조차도 김 여사에 대한 불만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 김 여사와 참모진이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으니 자포자기한 것 아니냐 하다는 거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 통과된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지 않은 거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상황에서 김 여사를 위한 반대 토론에 선뜻 지원할 의원이 누가 있겠는가.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당의 마이너스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전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뭔가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 다. 지금 막 김건희 당당하게 다니는데 당당할 때가 아니죠. 요번에 나온 공천 이 파동 뉴스토마토의 이 기사는 보통 기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나 너무 웃겨. 이준석이는 지금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천하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준석은 그래도 지가 내가 A 의원이다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었다라고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천하람은 자기가 B였는지 A였는지 뭐 입장이 정확히 안 나와요.
천하람은. 아, 정말 별거 아니었으면 당장 천하람도 별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지금. 나왔나? 아주 웃겨요, 지금. 아주 웃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아마 엄청난 허리케인이 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함께 한동훈이 자신감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독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은 독대 요청하는 게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김건희 이 디올백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 거일 수 있지.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까? 이미 있던 문제였거든. 근데 도대체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갑자기 무슨 자신감이 붙어갖고 윤석열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독대를 요청하냐고요. 더군다나 어떻게 언론에게 흘리면서, 한동훈이 특수부 검사로서 그냥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알려지기로는 수사하기 어려운 것들 언론 이용해가지고 수사 내용 흘려가지고 분위기 만드는 짓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의자들 상대로.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상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만나기 전에 윤석열 상대로 옛날에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던 짓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나 근데 너무 재밌어,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윤석열 아마 지금 열받았을 거예요. 한동훈하고, 아니, 김건희하고 둘 다 열받아갖고 눈 돌아갈 텐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24일 날 독대를 해서 윤석열에게 의대 정원 문제, 김건희 사과까지 하겠다라고 받아내면은 한동훈으로서는 뭐 위상이 올라가겠지만,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럴 리 있겠어요? 아, 난 너무 재밌어, 지금. 돌아가는 꼴이 너무 재밌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동훈이 지금은 굉장히 당당한데, 과연 윤석열이 독대를 받을지. 독대 안 받는 순간 한동훈은 또 뭐라고 할까, 면이 완전히 그냥 죽는 거죠. 찌그러지는 거지. 받았다고 쳐. 받아갖고 과연 뭘 받아낼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24일 날 한동훈과 윤석열이 독대할지, 독대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윤석열이가 지금은 뉴스토마토 사건 때문에 뭔가 좀 수세에 물려 있지만, 조만간 한동훈에 대해서 또 응징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는 꼬락서니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우리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이 만약에 독대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받아내고, 그리고 김건희까지 공개 사과하고, 그러면 한동훈 위상이 올라가고 국힘당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과연 이런 걸 받아들일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이 한동훈의 윤석열 독대 요청 기사라든가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이상하다. 이상하고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그냥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여당이 대통령실과 어떻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